봄볕이 따스한 오후 70세의 정옥자는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죠. 창가에는 노란 프라이머리가 가득 핀 화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잘 지내시죠? 정옥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열해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자는 얼른 앞치마를 매만지고 거실로 나갔죠. 어머, 우리 아들 왔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민정이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린대요. 진수의 말에 정옥자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이 잠시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 민정이가 기다리는데 빨리 가봐야지. 며느리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정옥자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런데 엄마, 이거 통장이랑 도장 좀 맡아주세요. 회사 일 때문에 민정이가 잠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옥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녀는 통장과 도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근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세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민정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진수가 나간 후 정옥자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들 내외가 보였죠. 민정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차에 오르고 있었고 진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하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애들은 참 행복해 보이네. 정옥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죠. 다음 날 동네 친구 김 여사와 함께 시장을 보던 정옥자는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머, 저기 민정이 아니니? 김 여사의 말에 정옥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백화점 VIP 전용 출입구에서 민정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정의 옆에는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런 친정어머니랑 쇼핑하나 보네. 저기 민정이네 친정어머니 요즘 백화점 VIP 대우 받는데 며느리가 카드 써줘서 포인트 쌓였다던데. 김 여사의 말에 정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조금 아팠을 뿐이었죠. 그래도 우리 민정이가 효심이 깊어서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네. 정옥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나도 며느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모녀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정옥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추석이 떠올랐어요. 민정은 차례를 지내자마자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죠. 심지어 시댁에서의 점심도 대충 먹고 가버렸습니다. 반면 진수는 민정의 친정에 일주일 내내 머물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정옥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정옥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지 말자. 내색하지 말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옥자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상처를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오늘은 텔레비전 아나운서의 경쾌한 목소리가 정옥자의 작은 거실을 채웠어요. 정옥자는 머리를 곧게 빗고 아들 내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부터 특별히 정성을 들여 된장찌개와 불고기, 호박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은 좀 일찍 오려나. 정옥자는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시간은 어느덧 저녁 6시. 아직 아들의 소식은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정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저녁 약속이 생겼어요. 진수 오빠가 어버이날이라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밥은 먹고 오니? 네, 걱정 마세요. 저희는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어머니도 드셨죠? 응, 나는 먹었어. 정옥자는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아들 내외를 기다리느라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죠. 어머, 맞다. 어버이날 선물도 준비했어요. 진수 오빠가 가져갈 거예요. 민정의 말에 정옥자는 살짝 설렜습니다. 매년 어버이날 민정은 카네이션 한 송이와 케이크를 사왔죠. 작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정옥자는 기다렸어요. 1시간 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진수가 들어오며 쑥스럽게 웃었어요. 정옥자는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죠. 우리 아들 왔구나. 피곤하지? 밥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같은 날 같이 못 먹어서. 진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민정이가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정옥자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카네이션도 케이크도 없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죠. 민정이가 요즘 물가가 비싸서 어머니가 직접 필요한 거 사시라고 이렇게 드린대요. 하? 진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그것이 농담인 것처럼. 정옥자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적어도 카네이션이라도 있었는데. 그래. 고맙구나. 민정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정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사돈댁에도 들러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진수가 떠난 후 정옥자는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를 멍하니 쥐고 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게 뭐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정옥자는 우연히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진수가 놓고 간 것 같았죠.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들어 올렸는데 그때 화면에 카드 결제 문자가 떴습니다. 삼성카드 결제 완료 100만 원, LG 안마의자. 정옥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문자를 자세히 읽어보니 방금 결제된 내역이었고 배송지는 경기도 분당구였죠. 민정의 친정집 주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100만 원이라고? 손이 떨리는 정옥자는 실수로 문자함을 클릭했어요. 그곳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안마의자 추가 옵션 구성 900만 원 결제 완료.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정옥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에게는 10,000원을 주고 민정의 부모님께는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선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었죠. 정옥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었을 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정옥자는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죠. 엄마,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진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옥자는 아무 말 없이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진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혹시 이거 보셨어요?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본 건 본 거다. 사실대로 말해라. 너희 민정이 부모님께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선물했니? 진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정옥자의 날카로운 눈빛에 말문이 막혔죠. 그게 민정이가 장인어른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 그런데 너희 어머니한테는 10,000원이 전부니? 정옥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평생 속으로만 사귀던 그녀가 처음으로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이제 내 마음 알았으니까. 그 순간 정옥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간 참아왔던 침묵의 끈이 끊어진 순간이었죠. 진수는 당황한 채로 집을 나갔고 정옥자는 문을 닫은 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정옥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체념보다는 결심이 담긴 눈물이었죠. 마른 장작에 불씨가 떨어진 순간 정옥자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옥자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어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죠. 거울 앞에 선 정옥자는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옥자야, 오늘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이다. 정옥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결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그녀의 걸음에는 오랜만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의 문을 열고 들어선 정옥자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지훈 변호사님 약속 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옥자입니다. 잠시 후 4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이지훈 변호사가 정옥자를 맞이했습니다. 정옥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에 앉은 정옥자는 가지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부동산 증서와 예금 통장, 그리고 주식 증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변호사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정옥자는 차분하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강남의 아파트, 시골 고향에 있는 토지,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은 예금과 주식이었죠.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이 모든 재산은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들 내외에게 줄 생각이었어요. 정옥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재산의 절반은 제 딸 진이에게,
나머지 절반은 손녀 수아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정옥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아드님은 제외하시는 건가요? 네. 아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주었어요. 정옥자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세월의 흐름 속에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이제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일정 부분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건 알아요. 하지만 최대한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정옥자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유언장을 작성했죠.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의 말에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돌아오는 길 정옥자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통장을 확인하고 일부 금액을 새로운 계좌로 옮겼어요. 이제 아들 몰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머, 옥자 씨, 오랜만이네요. 집 앞 놀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친구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옥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뭐. 근데 오늘 옥자 씨 이렇게 차려입고 다녀요?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온 거예요? 정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 여사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비밀인데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변호사요? 무슨 일 있어요? 이제 나도 사람 구실 좀 해보려고요. 정옥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 여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옥자를 바라봤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정옥자는 오랜만에 속에 있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죠.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진이네 집에 가볼까 해요. 우리 수아가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했는데 선물도 좀 사주고 싶고. 그래요. 딸네 집에 자주 가봐요. 나는 아들만 있어서 딸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김 여사의 말에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는 딸 진이가 있었지만 사실 민정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진이와도 멀어졌죠. 민정이 은근히 진이를 시샘하며 진수와 진이 사이를 이간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멀어져 있어야겠어. 내 딸인데. 정옥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이야, 엄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내일 시간 괜찮으면 엄마가 좀 가도 될까? 진이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사실 정옥자가 진이네 집을 찾아간 것은 1년도 더 된 일이었죠. 당연하죠. 수아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내일 저희 집에서 점심 같이 먹어요. 전화를 끄는 정옥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자 진수가 정옥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그랬죠? 민정이가 이거 드리라고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정옥자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죠. 고맙다, 아들. 그리고 엄마,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셨다고 하던데. 진수의 말에 정옥자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 김여사랑. 아, 그렇군요. 진수는 안도한 듯 했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옥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민정이가 기다릴 거예요. 진수가 떠난 후 정옥자는 서랍에서 오늘 작성한 유언장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영감, 내가 잘하는 거죠? 이제야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해요. 정옥자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제 남편 진수가 전해준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아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고? 뭔가 이상한데. 민정은 곰곰이 생각하다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 윤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윤주야, 나 민정이야. 혹시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너 남편 사촌이 변호사라며? 강남에서 일한다고 했었지? 응, 맞아. 이지훈.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해. 왜?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진수가 이웃에게서 들은 정보와 일치했죠. 아니, 혹시 내 시어머니가 거기 상담하러 갔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왜 그걸 알아보려고 해? 그게 최근에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해. 나이가 많으시니까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기도 하고. 민정은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근데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응, 괜찮아. 그냥 다녀가셨는지만 알면 돼. 통화를 마친 민정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얼마 후 윤주에게서 문자가 왔죠. 어제 다녀가셨대. 근데 더 이상은 말해주지 않아. 미안.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좀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셨대. 내가 알아봤어. 뭐? 어떻게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러 가셨을까? 혹시 재산 문제 아닐까? 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오빠, 현실을 직시해.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셔? 70이야. 요즘 행동도 이상하고 우리한테 냉랭하시잖아. 어버이날 그 일 이후로 더 심해졌고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내일부터 내가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할게. 그동안 바빠서 신경 못 썼는데 이제 자주 찾아뵐게. 민정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꽤 되는데 놓칠 순 없지. 빨리 손을 써야겠어. 다음 날 민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정옥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친절함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과일 사왔어요. 요즘 제철이라 맛있대요. 정옥자는 의외의 방문객에 놀랐지만 담담하게 대응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들어와. 민정은 과거와 달리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방을 정리하고 심지어 점심까지 차려놓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옥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니 어색하구나. 아이 참, 어머니 말씀 참. 전부터 잘하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정옥자는 민정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민정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민정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난 멀쩡해. 왜 그렇게 물어?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요. 어제 변호사 만나러 가셨다던데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정옥자는 순간 경직됐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변호사? 무슨 소리니? 나 그런데 안 갔어. 아, 그러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화제를 돌렸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랑 같이 외식하러 가실래요? 오빠가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엔 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 진이 언니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워지셨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옥자는 그런 민정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쓴웃음을 지었죠. 내 딸인데 왜 못 가? 민정은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언니네랑 자주 못 만나셔서요. 점심을 먹은 후 민정은 설거지를 하며 슬쩍 거실 쪽을 살폈어요. 정옥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는 서둘러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통장이나 중요 서류를 찾으려는 듯 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은 급히 서랍을 닫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뭐 하고 있었니? 정옥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민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죠. 아, 설거지 끝내고 청소 좀 하려고요. 그래. 근데 주방은 저쪽인데 왜 서랍을 뒤지고 있었지?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옥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정을 바라봤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됐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정옥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민정은 당황한 눈빛으로 정옥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정아, 이제 그만해. 내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기며 말했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정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정을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야 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날 저녁 민정은 진수에게 정옥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오빠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졌어.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날 의심해. 나 정말 상처받았어.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민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 같아.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고 행동이 이상하고. 뭐라고? 응. 요즘 치매 환자들이 재산 문제로 큰 실수를 많이 한대.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민정의 말에 진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민정의 얼굴에 계산된 표정이 스쳤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건 어때? 전문가들이 잘 돌봐주잖아. 진수는 충격을 받은 듯
아내를 바라봤죠. 요양원이라고? 우리 엄마는 아직 건강하신데. 오빠,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야. 우리가 매일 케어할 수는 없잖아. 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민정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갈등에 빠졌죠. 그 사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정의 은밀한 여론몰이가 시작됐어요. 그녀는 이웃들에게 정옥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정옥자 여사님이 요즘 너무 까칠해지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의심만 하시고. 민정의 말을 들은 이웃들은 정옥자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정옥자가 요즘 이상하다더라.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정옥자는 이런 소문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니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정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딸 진이와 손녀 수아만이 남아 있었죠. 비가 내리는 주말 오후 정옥자는 우산을 받쳐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화점에서 손녀 수아의 생일 선물을 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아이고, 이제야 오네.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이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진수도 옆에 있었죠. 너희들 왜 여기 있니? 내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정옥자의 말에 민정이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걱정돼서 그랬어요.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다행히 우리가 비상키 가지고 있잖아요. 정옥자는 불쾌했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 뭘 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옥자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무슨 이야기?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요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옥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냐? 난 멀쩡해.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하세요. 갑자기 변호사도 만나시고 통장도 옮기시고. 정옥자의 눈이 커졌어요. 너희들이 내 통장을 뒤졌다고? 진수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민정이 다시 말을 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어머니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봤어요. 갑자기 큰 금액이 이체된 거 보고 깜짝 놀랐죠. 혹시 누가 어머니를 속이는 건 아닌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야. 너희가 왜 상관해? 정옥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정은 진수를 쳐다보며 눈짓했죠.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여요. 뭐라고? 정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난 멀쩡해. 정신 또렷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민정이 가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즘 치매 환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대요. 뭐? 정옥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말도 안 돼. 너희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거지? 진수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달랬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알겠다. 너희들 의도가 뭔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늙었다고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야. 정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민정을 가리키며 말했죠. 너, 내가 아들을 부추긴 거지? 어버이날에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너희 친정에는 1,000,000원짜리 안마의자 사주더니 이젠 내 재산까지 노리는 거야?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진수를 쳐다봤죠. 오빠, 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 봐봐,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야. 진수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엄마, 좀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저.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비가 많이 와요. 민정의 말을 무시한 채 정옥자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내가 아들보다 못한 존재가 됐구나. 그 순간 정옥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비를 맞으며 걷던 정옥자는 무의식적으로 딸 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1시간 넘게 걸어 마침내 진이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죠. 엄마, 어머나, 이게 웬일이세요? 진이는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를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젖은 채로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진이는 얼른 수건을 가져왔죠. 비를 다 맞고 감기 걸리시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죠.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러세요? 진이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진이야,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 수아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어머, 할머니 옷이 다 젖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아는 18살의 고등학생이었지만 어른스러운 아이였죠. 그녀는 재빨리 할머니를 위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예요. 정옥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고맙다, 우리 수아. 진이와 수아는 정옥자를 침실로 안내했어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죠. 엄마, 이제 좀 진정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옥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진수가, 민정이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뭐라고요? 진이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수아도 충격을 받은 눈빛이었죠. 할머니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멀쩡하신데. 정옥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버이날에 민정이 친정에 사준 1,000,000원짜리 안마의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진이와 수아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오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이는 화가 나서 손을 떨었어요. 수아도 할머니 편을 들었죠.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요? 저 당장 삼촌네 가서 따져볼래요. 정옥자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렸어요. 아니다, 수아야. 그러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머니, 이제 됐다. 할머니는 이제 진인에서 살기로 했어. 정옥자의 말에 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정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죠. 그날 밤 정옥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어요. 비록 마음은 아프고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딸과 손녀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죠. 한편 진수의 집에서는 민정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냥 가게 놔둘 수 있어? 이러다 재산 다 딸내주고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게 될지도 몰라. 진수는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오빠, 정신 차려. 지금은 어머니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이러다 딸내 가서 살면 끝이야. 민정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내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수아는 SNS에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썼어요. 어떻게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가족에게 상처 주는 며느리의 민낯 정말 참을 수 없다. 수아의 글은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글은 결국 민정의 눈에도 들어오게 됐죠. 정옥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진이의 아파트 창가를 비추는 가운데 정옥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비를 맞으며 도망쳐 온 지 일주일 그녀의 마음은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엄마, 아침 드세요. 간장게장 만들었어요. 진이가 정성스레 차린 식탁을 보며 정옥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정성껏 대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고맙다, 진이야. 근데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아침을 먹으며 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옥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민정이는 내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점점 변해갔지. 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정옥자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내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그냥 참았던 거야. 그때 수아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할머니, 제가 어제 올린 글 때문에 좀 시끄러워졌어요. 무슨 글? 진이가 설명했어요. 수아가 SNS에 삼촌과 민정 씨에 대한 글을 올렸대요. 이름은 안 썼지만 할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세히 적었나 봐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어요. 정옥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오후 진수가 찾아왔어요. 지친 얼굴로 정옥자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옥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지금 와서? 그냥 수학을 때문에 당황한 거겠지.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의 글이 퍼지면서 민정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엄마, 다시 집에 돌아오세요. 아니다. 이제 난 여기서 살 거야. 내 여동생이 나를 모시겠대.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녁에 수아가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제 글이 지역 커뮤니티까지 퍼졌어요. 다들 할머니 편이에요. 정옥자는 놀라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너무 그러면 안 돼. 민정이도 사람인데. 할머니, 너무 착하시면 안 돼요. 민정 이모는 책임을 져야 해요. 다음 날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옥자 씨,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민정 씨가 퍼뜨린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다 알아요. 다들 옥자 씨 편이에요. 그래도 너무 시끄러워지는 건 싫은데 이제 당당하게 나와요. 옥자 씨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지네요. 용기를 내어 동네 산책을 나간 정옥자는 의외로 모두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옥자는 진이와 수아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사실 난 얼마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남기기로 했어. 엄마, 할머니,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진이와 수아는 정옥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옥자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꺾이지 않는 꽃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흐린 토요일 아침, 정옥자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침묵했던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느꼈죠. 진이야, 오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내가 할 말이 있어. 정옥자는 남편이 환갑 때 선물해준 연보라색 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꼼꼼히 단장했어요. 오늘만큼은 주눅 들지 않을 거야. 오후 2시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진수와 민정, 정옥자의 동생 부부, 진희의 남편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죠. 민정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수아의 글로 그녀의 평판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죠. 다들 와줘서 고맙구나. 정옥자는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입을 열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었죠. 이것은 내가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내 재산에 관한 최종 결정이지요.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고 진수는 고개를 숙였죠. 나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죠. 어버이날 그날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000원짜리 안마의자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내가 치매라며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그 순간 내가 아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 정옥자는 유언장을 펼쳤어요. 내가 보유한 모든 재산, 아파트와 시골 땅, 예금과 주식, 이 모든 것을 딸 진이와 손녀 수아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어. 뭐라고요? 민정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진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내 결정이야. 합법적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 민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음을 터뜨리며 정옥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옥자는 담담하게 민정을 바라봤어요. 민정아, 너무 늦었어.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내 차례야. 진수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옥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수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정옥자의 동생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언니 잘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하셨네요. 수아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멋져요. 정옥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그녀의 마음이 이제야 해방을 맞이한 것 같았죠. 민정은 여전히 울며 애원했지만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정아, 이제 됐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진수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눈에는 체념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그만하자.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정옥자는 마지막으로 모두를 바라봤어요. 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진수는 문 앞에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가끔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모두가 떠난 후 정옥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흐렸던 하늘이 어느새 맑아지고 있었죠. 영감, 보고 있어요? 내가 마침내 해냈어요. 정옥자의 눈에서 홀가분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한 해가 지난 초여름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 정원에서 정옥자는 손녀 수아와 함께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할머니, 이 장미 보세요. 드디어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에 정옥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래, 우리가 정성껏 가꾼 보람이 있구나. 정옥자는 71살이 되었지만 이제 그녀의 표정은 훨씬 젊어 보였어요.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덕분이었죠. 할머니, 점심 먹으러 들어가요.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냉면 준비했어요. 수아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주말에만 할머니 집에 왔어요. 정옥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정원 앞에 놓인 우편함에는 몇 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는 민정이 보낸 것이었죠. 또 왔네. 정옥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정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정옥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옥자는 응하지 않았죠. 그녀는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할머니, 이번엔 읽어보실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식탁에 앉은 정옥자와 수아는 냉면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보였죠. 할머니, 다음 주에 아빠랑 엄마가 같이 오신대요. 아빠가 휴가를 내셨대요. 정옥자는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진이와 사위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찾아와 정옥자를 돌봐주었죠. 그래, 좋구나.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오면 더 좋지. 냉면을 다 먹은 후 정옥자는 베란다에 앉아 옛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영감,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정옥자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지? 수아가 현관문을 열자 진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삼촌, 수아야, 잘 지냈니? 할머니 계시니? 정옥자는 베란다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어요. 진수와 정옥자는 서로를 바라봤죠. 진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유원장 사건 이후 진수는 몇 번 찾아왔지만 정옥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죠. 들어오렴. 진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그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엄마, 이거 어머니 날 선물이에요. 지난주에 드리러 왔다가 엄마가 안 계셔서. 정옥자는 선물을 받아들고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예쁜 보석함이 있었죠. 고맙구나. 엄마, 민정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정옥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네, 이해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주세요. 진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수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떴죠. 오후 동네 친구 김 여사가 정옥자를 찾아왔어요. 옥자 씨, 정말 꽃밭이 예뻐졌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옥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었어요? 민정 씨가 회사 그만두고 봉사활동 시작했대요. 정옥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 민정이가? 네, 요양원에서 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옥자 씨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정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민정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변화에 대한 소식은 종종 들려왔죠. 저녁이 되자 정옥자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문득 그녀는 탁자 위에 올려둔 민정의 편지가 생각났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만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자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는 만나줘야겠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평온함이 더 컸죠. 다음 날 아침 정옥자는 마당에서 나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화려한 날개를 펼친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정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이제야 자유롭구나. 저녁 무렵 정옥자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오늘로 이 일기장을 마무리하려 한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다. 늦게 피는 꽃도 향기는 깊은 법이야. 나 이제야 나로 살고 있어. 그녀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정옥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정옥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마을 축제에 같이 가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국악 공연도 한대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에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나도 새 옷 입고 신나게 놀아볼까? 수아는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기쁜 듯 웃었어요. 정옥자도 함께 웃으며 내일을 기대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진이었죠. 엄마, 내일 저희도 일찍 도착할게요. 함께 축제 가요. 그래, 좋구나.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정옥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까맣게 변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죠. 영감, 보고 있나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정옥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마치 꽃밭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